가진 게 많은 이들이 더 갖겠다고 욕심 부리다가 이번에 이제 좀 힘들어지나 봅니다. 꽤 이제 충격적인 얘기는 스트레스 DSR 2차 시행을 이제 9월부터 했지만 뭐 여전히 대출은 줄어들지 않고 있고 대출 받으려고 혈안인 사람들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융권들이 알아서 가상금리 더 올리고 대출 대폭 줄이고 계속해서 이제 잠그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금융권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먼저 살려고 이제 사람들을 이제 계속 이제 나 몰라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작자는 경제가 더 좋아지고 있고 더 발전하고 있다고 계속 개소리하고 있고 국민들이 힘들어 하든 말든 전혀 딴판입니다. 이제 의사들이 없어서 지금 난린데 응급실이 지금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고 있고 뭐 누굽니까 이 80대 노인 김종인이라고 하는 이도 이마가 깨져가지고 이제 꿰매야 되는데 응급실을 뭐 22번인가 거절당했다고 얘기할 정도로 되게 지금 응급실 사태가 지금 되게 안 좋은데 그런 걸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권력에 취해서 술 처먹고 그냥 과시하고 드러내느라 전혀 그런 것쯤은 신경 안 쓰고 있는 게 지금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정신 못 차리고 이런 시각에 뭐 흥청망청거리고 여전히 자신들이 되게 잘 사는 것처럼 까불고 다니는 이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어이가 없는 거죠. 이제 2024년 9월 지금이 진짜가 아니라 2025년 이제 하반기 3차 스트레스 DSR 이제 가상금리 100% 부과하면 이제 그때부터 많이 어려우신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런 상황들이 이제 2025년 하반기쯤이라고 하면 그로부터 한 1년에서 한 2년 뒤쯤 26년 말 27년 28년 뭐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3, 4년 뒤쯤이죠.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제 많이 이제 내려앉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제 월급을 못 받고 회사로부터 이제 해고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사는 게 더 빡빡해지는 거죠.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되게 사람들의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뭐 밥을 굶는 건 다반사이고 뭐 이래저래 할 게 없어서 더 이제 곤욕스러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청년들은요 제대로 된 직장에 취업 못하고 그냥 아르바이트 플랫폼 노동 뭐 이런 쪽에만 계속 이제 시간을 쓰고 나머지 시간들은 어떻게 하면 좀 이제 편하게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쪽에만 계속 궁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염려하고 더 우려하고 더 겁내며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말고는 없는 것 같다라고 지금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려하고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래도 적어도 함부로 투기하지는 않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제 무리하게 빚내서 투기 잘못하면 인생 수십 년이 그냥 이제 날아가는 겁니다. 뭐 대출이자 2%에 아유 뭐 돈 빌리는 것 괜찮다 2%면 엄청 싸다 라고 얘기하는데 빌리는데 싸게 빌린다 뭐 결국 그래 본들 이제 원금을 갚아야 되는 거고 이자가 2%대라 되게 싸다라고 했는데 이제 고정금리 한 5년 지나니까 이제 변동금리 되니까 은행에서 뭐합니까 이제 갑자기 4%대로 2배 올려버리고 게다가 가상금리를 또 먹입니다. 이래저래 하면 남들은 대출이자 2% 3% 지금도 받는다고 하던데 라고 하는데 자기만 5% 6% 내는 겁니다. 거의 시중금리의 2배 이상을 내며 허덕이며 사는 거죠. 금융권도 은행들도 짱구가 아니라서 바보가 아니라서 가상금리를 한 방에 확 이렇게 물리지 않습니다. 가상금리를 2% 3% 한 방에 때려버리면 이제 갑자기 그 차익 때문에 이제 부담이 확 커져 가지고 나 몰라라 하고 나자빠져 버리면은 이제 은행들도 바보가 되는 거라 물리는 거라 그렇게 하지 않고 서서히 조금씩 0.2 0.3 계속 올리는 거죠. 이제 우대 금리 우대 덱스를 없애버리면서 실제로 올리고
이래저래 여러가지 명목으로 계속 금리를 올리더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금리 올려서 답 없는 상태로 만들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서 수십 년을 이제 돈 뜯어먹으며 사는 게 은행들이죠. 그리고 은행들이 그래 너무 폭리치 않은 게 과하다라고 하지만 그 은행들은 그러면 대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당신 얼굴에 당신 머리에 총을 갖다 대면서 대출 받으라고 했냐, 당신들이 와서 대출 받은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고, 또 실제로 그 사실이 또 맞고요. 그러면 뭐 어떡하겠습니까? 결국 무리하게 욕심 부려서 대출 낸 그들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뭐 답이 없는 거죠. 그렇게 대출 받은 사람들이 앞으로의 삶이 매우 이제 뭐라고 합니까? 처절해지는 시간들이 오는 겁니다. 슬프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시간들이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빚지면 안 된다고, 빚지지 말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빚지면 인생이 끝장나는 겁니다.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더 염려하고 더 조심하며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앞으로 어떻게 삶이 나아지려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좀 두고 보고 좀 살펴보고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최소 4, 5년간은 상황이 별로 안 나아진다 라고 생각하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떡하라는 건가, 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는데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앞으로의 삶이 되게 빡빡해지고 많이 안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될 것 같고 좀 더 대비하며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살 궁리해야 되고 어떻게든 살 길 마련하는 게 제일 필요한데, 최대한 보수적으로 움직이고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게 이제 지금 시국에는 가장 필요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람 함부로 믿으면 안 되고 의심하고 천천히 뭔가를 할 생각하는 거, 그게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지내야 이 힘든 시국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돈 쓰는 것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천천히 움직이며 마음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조심하며 지낼 궁리를 해야 이 엄난한 시간들이 그래도 또 헤쳐나가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좀 더 빡쳐지기 때문에, 좀 더 사는 게 힘들어지기 때문에 내핍하는 거, 절약하는 거, 아끼는 거, 그거 외에는 당장에 기댈 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핍하고 절약하고 아끼며 이 힘든 시국을 잘 좀 헤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